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이틀 동안 진행을 하고, 이틀 동안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죠?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소미아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게 이제 종료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시장 끝나고 나서 이제 연장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시황 같은 게 약간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종목들 이제 세세하게 오늘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개 방송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 이틀 동안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이벤트도 진행을 하니까 뭐 가입하려고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소미아 연장 이후에 시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배열로 종목들이 이제 돌아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로 교체를 하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그 동시호가 현재 이제 그 8시 52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침에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 예상 시초가는 0.5% 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정도 네,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서오세요. 네네. 자, 일단 여기 시초가 확인하고 제가 9시부터 네, 다시 마이크를 잡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뒤에 9시부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 본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여기 이제 지수 출발한 것부터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마음고생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제 그 뭐 코스피, 이제 코스닥 지수 양쪽 다 좀 투매가 나왔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지난주엔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큼 심하게 하락한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약간 이제 눌리는 자리였는데, 우리나라가 좀 심하게 좀 이제 눌렸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하고의 문제, 그래서 지소미아가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오후까지도 그랬어요. 이제 일반 국민들은 뭐 지소미아 종료되는 거 아니냐,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이게 이제 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부담이 돼서 뭐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좀 투매가 좀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투매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이제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지소미아가 종료가 아니라 이제 연장되기로 이제 결정이 났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시간에서부터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무튼 이제 그 큰 문제가 해결이 잘 됐고요. 뭐 파국으로 이제 가진 않았으니까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단은 이제 그 코스피 지수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0.7% 이제 급등 출발했고요. 현재 0.9%까지 빠르게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면 이쪽도 지금 이제 1% 네,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난주에 일본 문제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좀 세게 나왔다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로 이제 승부를 내셔야 되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개방송 진행할 때도 뭐 이제 어디를 공략하셔야 된다, 그쪽에서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공개방송 때 얘기했던 게 대선주예요, 그죠? 대선주들에서 수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났을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선주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어려우셨겠지만 저희 방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략을 하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에서는 지소미아는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늘 드렸던 말씀인데, 지소미아 자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였어요. 외교 안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식 시장하고는 이제 큰 연관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앞에서 경험을 했었거든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이 비관론자들은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우리나라에 별로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설령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7월달 있죠, 여기 7월달하고 여기 8월달, 요 급락이 왜 나왔었냐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수출 규제 문제가 좀 이제 불거졌고요. 그 뒤에 지소미아를 뭐 종료할 수 있다, 종료하겠다, 그 얘기를 청와대에서 여기쯤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본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한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 증시가 그때 같이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에 8월달 있죠, 여기 지소미아 우리나라에서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종료를 안 했죠, 그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지소미아 발표 나오고 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닥을 찍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라 바닥을 찍었다고요.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언제요? 이때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요. 이 당시에 지소미아 종료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때부터 폭락을 해야 되는데 폭락하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을 거다, 그 얘기했던 겁니다. 왜요? 이미 3개월 전에 파기할 거라고 얘기했었고, 여기서 파기가 됐다는들 더 이상 빠질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 차트만 보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차트를 떼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선 하나 꺼놓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돌아가는 판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하고 이제 중국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여기 보시면 8월 달에 이렇게 하락했었어요.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도 덩달아 빠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하락한 겁니다. 지소미아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소미아 종료 얘기 나왔을 때 급락했었죠, 아까. 그때 미국도 하락했었어요. 미국이 지소미아 때문에 급락했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미국의 국채 가격, 수익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었던 거지, 일본 문제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죠?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만큼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니까 이쪽이 하락을 한 거죠. 투매가 좀 세게 나온 거예요. 잘 보시면
그냥 꺾일 자리에서 꺾인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조정받을 자리에서 단기 조정 있죠. 그러니까 음봉 한두 개, 많아야 두세 개, 살짝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다가 살짝 누르는 요런 자리에서 눌린 거예요. 누를 자리에서 눌렀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본 지소미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투매를 한 거죠. 정말로 일본 지소미아 그 문제가 악재였으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지를 못하죠. 근본적으로 여기서 밑으로 확 떨어졌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죠? 네. 어떻게 이만큼 올라옵니까? 네. 지소미아 종료를 여기서 하겠다고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조정받을 자리에 조정이란 말을 뺄게요. 그러니까 살짝 눌릴 자리에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이론인지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그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그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잠시만요. 엘리어트 파동을 띄워드리죠. 일단 뭐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냥 구두로 얘기를 하죠. 네. 이 엘리어트 파동이 뭐냐면요. 상승할 때 5개의 이제 마디가 나온다 이건데 이겁니다. 상승할 때 5파동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승 5파 이렇게 가요. 요게 하나의 상승 하나의 마디예요. 요게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상승 파동 하나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5개로 이제 나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상승 1파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 다음에 상승 3파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지금 1, 2, 3 나왔죠? 그럼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짧은 눌림목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살짝 누르는 거예요. 요게 네 번째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이거 나오겠죠. 뭐요? 5번째. 상승 파동 나오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승 1파 나왔을 때 이 마디 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승 3파 나왔을 때 마디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갈 만큼 이제 뭐 짧은 기간입니다. 네. 이 요만큼 1파만큼 3파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2파처럼 살짝 누르겠죠? 제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그죠? 네. 살짝 누른다고요.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어때요? 1파하고 3파 길이가 비슷했던 것처럼 2파하고 4파 길이가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그럼 뭐예요? 반등 나와서 다시 올라가는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뭐 일본 우리나라 경제 문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는 1, 2, 3, 4, 5 중에 지금 4번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5번 나오겠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일본 문제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이제 뭐 오늘 그 금요일 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지소미아 얘기를 꺼낸 거지 아마 이런 얘기 없었으면 지소미아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마디로 눌릴 자리에서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눌릴 만큼 2파처럼 그죠? 눌렸죠. 자, 5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미국이죠. 다우지수를 보세요.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살짝 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만 눌리면 됐었는데 국민들이 투명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 불안하게 만든 거는 나라 책임이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살짝 눌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요. 중국도 살짝 눌렀어요. 그러니까 눌릴 자리에서 다 눌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독일 이런 나라 보시면
독일도 막 열심히 우리나라처럼 올라가다가 살짝 눌렸어요. 이 독일도 뭐 지소미아 때문에 눌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러시아가 이제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인데, 러시아도 지금 이제 여기 11월 초에 쭉 올라오다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왜요? 같이 가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인도 보시죠. 인도도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살짝 눌리죠? 왜요? 전 세계 증시가 이런 식으로 같이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황을 편하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한마디로 눌릴 자리에 눌렸는데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매를 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 뭐 마이너스 1.3%까지 한 두 번 빠졌어요, 그죠? 네.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이었죠, 그죠? 근데 코스닥이 지나치게 많이 빠졌던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뭐 수요일날 마이너스 1.9, 목요일날은 마이너스 2%까지 빠졌죠, 그죠? 네. 이 정도로 빠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투매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 지수를 투매를 시켰죠, 그죠? 네.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 나왔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소미아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네. 연장 네, 끝났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우리 개별 종목처럼 뭐 한 방에 딱 이렇게 해결되진 않아요. 네. 지수라는 거는 이렇게 한번 이제 음봉이 탁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천천히 올라오면서 메꾸고 나서 확 올려버려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1.5% 이상씩 이제 급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호석유 같은 저런 종목들 뭐 4.5 거의 5% 가까이 철강주들 지금 불을 품고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대형주들이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개별주들도 물론 이제 저희 방 보유 종목도 기준이지만 하락 나오는 게 거의 없고, 그죠? 네, 대부분 거의 90% 이상 이제 플러스로 쫙 올리고 있네요. 네. 일단 이제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도 얘기를 그만할게요. 이제 똑같은 단어 이제 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지수는 이제 눌릴 자리에서 눌렸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튼 이번 주에 끝나요. 그래서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제 그 MSCI 지수가 약간 이제 그 변동될 때마다 그 종목들이 조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그 비중 조절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것들이 좀 외국인이 좀 팔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 그 지수 조정이 다 MSCI 지수 조정이 다 끝나니까 요거 끝나고 나면 중국 증시 상승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도 따라서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뭐 우리나라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총 그 뭐 상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뉴스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ETF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수 펀드 뭐 이런 거에 이제 특정 종목이 뭐 30%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하나 최근에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기에 약간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번 달 말에 이제 끝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너무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인들이 좀 조절을 하려고 삼성전자를 겸사겸사 약간 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고점에 나온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여기서 주가를 더 올려버리면 어느 특정 그 제한에 걸려가지고 억지로 그걸 이제 뱉어내야 돼요, 삼성전자를. 야, 그런 이상한 법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회피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못 갔어요. 이게 못 간 게 이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요게 아까 MSCI 지수 리밸런싱, 그 다음에 뭐 시총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다 끝납니다. 네. 지소미아도 끝났고, 그럼 뭐겠어요? 악재가 다 사라졌네요, 그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 대본 뭐 그 상승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그 대부분의 그 악재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지난주에 지수가 이런 식으로 살짝 투매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또 이제 뭐 미중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안 좋다, 분위기가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딱 그냥 전국을 찔러 드릴게요. 아, 예, 가게의 정답님, 네. 아, 예, 맞아요. 네, 오늘 들어오셨죠, 그죠? 네.
그래요. 신규 회원 여기 들어오셨네요. 네. 아주 좋을 때 잘 들어오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무튼 그 어디까지 얘기했었나요? 네. 그 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서 하는데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불안하시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정말로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다우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낼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내려오지도 않아요. 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다 안 맞아요. 네. 지난주 기사 다르고 이번 주 기사 다르고 다음 주 기사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정말로 미중 무역 협상이 정말 안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안 내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차트니까 차트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차트 좋아지니까.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네. 미국 어떻게 15가 날 수 있습니까? 미국 다우지수만 그런 것도 아니고 S&P 500 지수 보시면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중국은 이제 아까 그 MSCI 지수 그 리밸런싱 때문에 약간 누르고 있는데, 네, 보세요. 네. 뭐 아까 인도 신고가예요. 브라질은요 신고가예요.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불발되면 이 신흥국들도 이제 불똥이 태워가지고 안 좋거든요. 근데 다 신고가라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못 올라가게 눌러놓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그 뭐 하나 이제 신문 기사 하나 읽어드렸는데, 그 뭐죠? 무슨 펀드? 헤지 펀드 아시죠? 헤지 펀드. 공격적으로 그 투자하는 그 유명한 공격적 투자하기로 유명한 그 헤지 펀드들 있죠.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이제 수백 개의 그 헤지 펀드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대중국 관련주 있죠. 네, 중국 관련주들을 엄청나게 비중을 확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은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증시 조금 눌리고 틈에 나오니까 뭐 미중 무역 협상이면 안 될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시라고요. 네.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보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공격적이다라고 소문이 난 헤지펀드가 그것도 이제 큰 헤지펀드들이겠죠, 그죠? 골드만삭스에서 조사한 거니까요. 아무튼 엄청나게 중국 관련 주식들 비중을 늘려놨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국 관련주만 사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안 샀을까요? 엄청나게 샀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만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투매 나올 때 그래 미중무역 협상도 잘 안 될 수 있으니 일단 위험하니까 손절 때리고 현금 들고 지켜보고 있다가 좋아지면 들어오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론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렸지 않습니까? 지소미아는 원래 악재거리도 안 되는 거였고, 외국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조정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가장 많이 속여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 벌 일만 남았기 때문에 세력은 끝까지 개인들을 털어버리려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언론, 그 다음에 뭐 차트,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고, 개인들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어요? 추가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고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비관론자들을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맞고 진검승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준비하려면 이제 종목을 사셔야죠, 그죠? 네, 지수 백날 쳐다봐도 돈 안 벌리지 않습니까?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뭐예요? 현금이 없으시죠, 그죠? 네, 오랜 조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금이 없어요, 그죠? 네.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보유하던 종목들이 좀 눌려 있거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현금이 안 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종목들을 교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종목들을 먼저 교체를 해야 될까요? 오늘 요거부터 얘기를 해드리죠. 금요일날 제가 특강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8시 방송할 때 제가 급등주로 그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을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짧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진행 중이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목은 여러분들의 이제 물린 종목들 있죠? 네, 그 종목들을 급등주로 교체하는 방법이에요. 종목을 교체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막연하게 막 이제 그냥 그래 이걸 팔아서 어느 종목으로 이사 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불안하죠, 그죠? 막연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못 하십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목 교체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야 될 종목을 먼저 골라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포트에 뭐 3종목, 5종목, 10종목 이상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종목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뭐 일괄 매도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게 가장 쿨한 방법이긴 해요. 네, 다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죠? 네.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나세요. 성격 쿨하신 분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못 하세요. 맞죠, 그죠? 네. 마음들이 이제 다 여리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정리해야 될 종목들, 이 종목들을 이제 골라내셔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회원들 아침에 종목 교체 하나 했거든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침에 지난주도 저희 방은 이제 종목 교체를 2종목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한 종목 지금, 아침에 추천 나갔어요. 네. 신규 회원들도 사시라고, 기존 회원들도 교체해드리고,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쭉 해드릴게요. 먼저 정리해야 될 종목. 첫 번째는 뭐냐면, 정리 대상이죠. 재료가 없는 종목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뭐 실적이 좋아서 왠지 올라갈 것 같아서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적은 뭐 주가의 그림자니까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2월 달이죠. 연말에는 개인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안 좋으면 당연히 수급도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많은 종목이 못 올라가요. 많은 종목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 종목 일부만 급등을 합니다. 그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실적이 좋아서라기보다 어떤 이제 테마주로서 급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테마주는 뭐가 있어야지 올라가요? 그렇죠. 호재가 있어야 올라가죠. 그 호재가 뭐예요?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좋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즉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그러니까 없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들고 있으셔야 돼요. 급등이 잘 안 나오니까. 안 그래도 오랫동안 들고 계셨을 텐데 더 오랫동안 수익 없이 손실난 상태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조정이 끝났고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거를 팔아서 교체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리해야 될 종목은 뭐라고요? 재료가 없는 종목들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래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회사도 괜찮고, 그죠? 네, 다 좋아요. 근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배를 붙여놓은 것처럼, 사람 배 있잖아요, 그죠? 네, 배를 바짝 붙여놓은 것처럼 그냥 진짜 바닥에 붙은 우리 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껌처럼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거래가 없겠죠. 이런 종목들은 뭐예요? 세력이 없거나 세력에 관심조차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교체하셔야죠. 왜요? 지수가 아무리 급등을 해도 이 종목들은 안 가요. 안 가거나 굉장히 늦게 움직여요. 삼성전자 지금 한 5만원, 4만원이죠? 삼성전자 한 5만원이죠? 5만원대인데 삼성전자가 한 8만원, 10만원 가도 얘네들은 한 10%, 20%밖에 못 올라가요. 이런 거에서 뭐 하시겠어요? 속만 뒤집어지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 하면 주가 등락이 전혀 없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 등락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부실기업이죠. 짧게 이 세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부실기업. 왜 부실기업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제 11월 달도 이제 이번 주로 끝나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11월 달인데 매년 이제 2월 달하고 3월 달이 되면 상장 폐지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2, 3월 달에 실제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아니면 그게 우려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매수를 만약에 신규 매수하신 거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도 없고 재료도 거의 없고 거래도 없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월달 3월달 금방 와요. 종목 들고 안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들 금방 어느새 그냥 하는 새에 2월달 3월달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보다 손실이 더 나신 상태에서 팔지도 못해요. 교체도 못하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반등만 기다리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상증자는 최고의 악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철저히 피하셔야 돼요. 일단 이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정리해야 될 종목은 뭐냐? 재료가 없는 종목들, 거래나 주가 등락이 전혀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실기업 이런 것들부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개풍님이 이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1번을 찍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어디로,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요? 교체해야 될 이제 종목들이죠.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첫 번째, 패션에 맞는 기업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패션 유행이죠, 그죠? 네. 현재 시점에서 유행에 맞는 딱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12월 달에 되면 이제 한 4년 전, 5년 전에는요,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그때는 패션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제 다른 테마주를 안 가고 조류독감 관련주들 막 상한가 서너 개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패션에 안 맞죠. 지금 패션에 맞는 거는 미세먼지죠. 뭐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 다음에 연말 연초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대선주가 패션에 맞는 거예요. 대선주 하시라고 내가 2달 전부터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일반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시더라고요. 맨날 지소미아 걱정하시고, 그런 지수 보면서 걱정하다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셨어요. 아무튼 이제 종목을 교체할 때 이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거 첫 번째는 패션에 맞는 기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패션은 뭐예요? 항상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패션에 맞는 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 다음이 뭐예요? 재료가 강한 종목을 이제 선정하셔야 돼요. 재료가 강한 게 뭐겠어요? 곧 이제 재료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임박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 두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재료가 강한 종목 중 안에서 그 안에서 또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제일 잘 된 그 대장주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재료가 이제 딱 나와서 종목들이 급등하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어느 특정한 테마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제 수익을 내면서 나중에 선발주자, 후발주자, 마지막까지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코스 요리를 다 이제 드시고 나오는 거죠. 항상 재료가 강한 기업을 이제 선정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조정이 끝나고 조정이 끝난 종목, 그리고 세력이 다시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게 있어요. 네. 세력이 다시 만지작만지작거려요. 네. 이게 뭐냐면 차트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조정이 끝났죠? 여기 조정이죠, 그죠? 네. 조정을 끝내고 여기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어요.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그래요. 네. 이런 것들 여기서 매집하시면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죠?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 이런 종목들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 수익도 지금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왜 그 수익을 못 내시냐면, 조정이 끝난 종목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들을 매수하세요. 제가 이거 오늘 오전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오후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개인들이 왜 정확하게 거꾸로 하는지 이거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좀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 말고 조정이 끝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이 만지작거리는 게 있어요. 이걸 사야 수익이 빨리 나시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아까 이제 부실기업 얘기했었죠. 네. 반대로 회계상 건전한 기업. 네, 회계상 건전한 기업을 매수하셔야 돼요. 왜요? 재료라는 게 매수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간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오늘이나 내일쯤 갈 줄 알았더니 일주일 뒤에 갈 수도 있고요. 그죠?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재료가 나올 것 같은데 한 보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선침을 딱 해놨어요. 근데 약간 더 걸려서 뭐 한 달 정도 있다 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쯤 뒤에 갈 줄 알았는데 좀 빨리 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뭐 앞이건 뒤건 간에 단 주식을 하루를 들고 있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갑자기 회사가 뭐 이상한 그 송사에 휘말린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항상 회계상 이 건전한 기업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을 하든 약간 뭐 누르든지 옆으로 돌리든지 해도 얼마든지 믿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종목을 사실 때 실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상 건전한 기업을 꼭 매수를 하셔야 돼요. 저희 방은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나갑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잡주는 취급 안 합니다. 하물며 수익 중기로 추천하는 종목들을 회계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건전한 기업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네,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 5개가 아니라 50개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실적부터 먼저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아요. 저는 왜 지금 실적을 맨 뒤에다 놨냐?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거든요. 제 말에 공감하시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1년 12달 중에서 개인들의 심리가 가장 안 좋은 11월, 12월 달을 이제 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종목들이 주시장에 있는 전체 종목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의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은 그래서 실적 종목이 아니라 이제 재료가 강한 종목들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이제 지수를 끌어올릴 때 올라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주도주들이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적을 가장 뒤에 놓은 거예요. 나중에 실적 장세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맨 먼저 제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실적 장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가 강한 종목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실적을 맨 뒤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교체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네. 물론 이제 최대한 여러분들 빨리 그 손실 회복하고 싶으시겠죠, 그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나 뭐 전문가나 똑같아요. 빨리빨리 수익을 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손실 난 거 빨리 회복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종목을 사시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현금은 없고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악재가 뭐 또 나올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신 분들은 돈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비관론자들 얘기를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00%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비관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시장이 안 좋은데 내가 지금 뭘 해서 뭐 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실제로 비관론자들의 그 고질적인 그 나쁜 점이 뭐냐면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비관론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자 보세요. 지수 ETF 중에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ETF가 있죠. 그게 뭐예요?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나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ETF요? 인버스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론자들은 이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ETF를 사든지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ETF를 사든지 아니면 종목을 사요. 아무리 세력이 흔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결국엔 수익이 나요, 이 사람들은. 왜요?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뭔가를 하거든요. 끝없이 분석하고 끝없이 인내한단 말이에요. 수익이 나면 또 다른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 있죠? 네. 이 비관론자들은 얘기를 잘 들어보면 끝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 시장이 안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장이 그렇게 하락한다고 외쳐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지금 걱정이 많으신 분들. 그러면 그렇게 하락하는 거에 자신이 있으면 인버스 사야죠. 왜요? 인버스 하면 돈 벌거든요. 증시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데 인버스를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인버스 삽니다. 뭐 풋옵션을 사든지. 근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것도 안 삽니다. 그럼 뭐예요? 또 얘기하자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자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비관론자들이 이걸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상승론자가 맞을 수도 있고 비관론자 얘기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결국에는 못 벌어요. 왜요? 지수가 올라갈 때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락할 때도 아무것도 안 돼요.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익이 절대 안 난다고. 여러분들 조정은 끝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느끼겠죠, 그죠? 네, 조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불필요한 이제 그런 불안감들 자꾸 조성하는 얘기 그만 들으시고 종목에 집중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나실 수 있어요. 네. 언제요? 11월, 12월 달에 제가 지난번 공개방송 때 얘기했지만 주식이 가장 싸요. 네. 싸다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닥을 우리가 찍는데 이렇게 쌍바닥을 찍잖아요. 그죠? 근데 11월하고 12월달 특징이 뭐냐면 뭐 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종목으로 얘기할게요. 여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11월, 12월달 연말은 보통 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전저점을 거의 안 깨더라고요. 안 깨요 사실. 거의 안 깨요.
그죠? 네, 여기에 거의 안 깹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정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추가 조정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제 뭐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전체 주식시장이 어느새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바뀌어 있어요. 정배열일 때 주식시장이 정배열로 전환시켜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수익이 계속 연이어서 날 수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수익이 나고요. 수익이 극대화가 돼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그 한 달 정해진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고 이제 뭐 구간마다 보너스가 나오죠. 근데 주식 투자는 사업이거든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이제 확 이렇게 수익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정배열일 때예요. 정배열. 한마디로 이게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그 얘기죠. 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정배열로 돌아서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하고 있어요? 오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우상향 정배열로 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종목들마다 전세계 지수마다 그 살짝 눌릴 자리에서 눌린 것 뿐인데 지난주에 개인들이 투매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지수 어때요? 지소미아가 뭐 연장돼서 주가가 폭등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지소미아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갖고 반등 세게 나오는 거지. 지소미아 자체는 뭐 악재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뭐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공략을 쭉 하셔야 되는데 저희 방에서 그러면 아까 이제 쭉 얘기했었지만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종목 교체를 이제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늦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쭉 이제 뭐 종목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방에서는 어떻게 종목 교체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오늘 강조하지만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요. 왜냐면 비관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죠. 일단 이제 공개방송 때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했던 테마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대신에 어디에 돈이 있는지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죠. 예를 들어서 뭐 대선주면 대선주 아니면 뭐 수소차면 수소차. 옛날에 수소차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회원들이 그 무료 회원들이 수익 많이 났다고 막 메일도 오고 막 그랬어요. 고맙다고. 대선주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종목을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무료 방송에서는 이제 큰 시황은 다 잡아드리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개방송 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뭐 대북주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대선주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대선주를 왜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 얘기 제가 오후에 또 해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다 준비해놨어요. 어떤 차트 준비해놨냐면 겨울철 있죠? 네. 겨울철에 대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거 옛날에 강의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사람이 이래서 대선주를 강조를 많이 했구나. 우리 회원들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옛날에 이게 그 고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이따 오후 방송 꼭 들으세요. 2시부터 할 거니까. 네. 오전 방송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후 방송은 이제 실제 급등주들 어떻게 가는지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드릴 거란 얘기예요. 잠시만요. 자, 보면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대선주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한 10월 한 말부터 이낙연 씨 관련주를 이제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집요하게 추천했는지 한번 보여드리죠. 이제 극히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아직 수익 실현을 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종목이 노출이 되니까 극히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10월 한 20일부터 아마 보이시는 게 있을 텐데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 날짜 보이시죠?
문자 나간 거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문자 나간 거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보라티아를 10월 21일 날 추천해 나갑니다. 추천 나갈 때 저희는 다 써드립니다. 스윙인지 중기인지 다 써드려요. 이게 중기로 추천 나간 종목들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기로 추천 나갔는데 뭐 수익 실현하는데 80% 70% 뭐 60%짜리 수익 실현하는데 뭐 얼마 안 걸렸어요. 뭐 빠르면 일주일 2주 네, 이거밖에 안 걸립니다. 네, 중기인데 그만큼 지금 재료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라티알이 10월 21일날 추천 나갔는데 이낙연 관련주죠. 저희 방 들어오시면 되게 편한 게 다 써드려요. 네, 무슨 관련주인지 방송에서 설명도 많이 해드리겠죠. 그죠? 네. 그리고 한 2, 3주 지나서 다 매도합니다. 그래서 68% 수익 났습니다. 거의 70%에 가깝죠. 그죠? 이낙연 관련주로 그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 30일이죠. 남아산업이 추천 나갑니다. 이낙연 관련주. 요거는 한 2주 안 걸렸죠. 그죠? 네. 80%, 82% 수익 내고 공식적으로 끝난 겁니다. 요거는 제가 매수 문자, 매도 문자 보낸 거 딱 그 시간, 딱 그거 기준으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네. 이낙연 씨 관련주 계속 사죠? 남아토건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였거든요. 남아토건도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추천한 당일날 11월 11일인데 대성창투 뭐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 추천한 당일날 뭐 20% 17% 지난주 금요일날은 유라테크 아침에 플러스 1% 있죠. 시초까지 잡았는데 29%까지 급등했어요. 추천하면 요즘에 바로 날아갑니다. 왜요? 시장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집요하게 이낙연 관련주로 계속 사죠. 언제부터요? 최근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 달 지났어요. 그죠? 한 달 전부터 이낙연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낙연 씨가 좋아서요? 아니요. 전 이낙연 씨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네. 근데 돈이 그쪽으로 쏠리는 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사 제쳐두고 이쪽을 계속 샀던 거예요. 종목을 막 수십 개로 늘린 게 아니라 딱딱딱 순서에 맞게 그 종목들 공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보라티아라고 남아산업, 남아토건, 대성창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급등했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 남아토건부터 보여드리죠. 매도를 요런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고 대선주 이낙연 주죠. 그죠? 네. 여기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빠졌어요. 이게 남아토건이고요. 근데 보통 개인들은 이런 데 들어와서 막 매매하죠. 그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고생만 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저희는 매도를 했고, 다른 이제 후발주자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남아산업인데, 남아산업은 매집을 여기서 한 거예요. 10월 말일날. 여기에서. 바닥이죠? 그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 하나 먹고 여기에서 싹 정리합니다. 80% 수익 내고 끝났어요. 이거를 팔고 여기에서 나왔어요. 네, 나오고 어디로 갔을까요? 후발주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티알. 보라티알이 아까 이제 10월 21일 날인가 그때 추천 나갔죠? 이 보라티알도 보면 매수 어디서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급등주 뭐 쫓아서 매매하거나 뒤늦게 거래 터진 다음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사서 나중에 개인들이 들어올 때 있죠? 그때 팔아드립니다. 개인들이 들어오면 그쪽을 향해서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제 문자 나간 거 다 이제 써놨죠. 그죠? 네. 보라티알 전량 매도하세요. 68% 수익 내고 끝났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자리를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황교안 씨 관련주로 이미 수익 난 게 있어요. 이건 이제 10월 달에 이미 수익을 다 내놨는데 스타플렉스 세력들이 되게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낙연 관련주 쪽에 이제 돈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황교안 씨 관련주였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9월 달에 샀어요.
9월에 여기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이제 10월달에 상한가 2개 딱 보고 이제 매도를 다 했는데 이낙연 관련주가 딱 움직이기 직전에 환경 관련주 스타플렉스가 올려버리더라고요. 세력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네. 확 올려버리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일단 네. 요것도 70%씩 났습니다.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한가 2개 이상 나오고 2개 나오고 급등할 때 잘 팔았단 말이에요. 대선주 황교안 씨예요. 저희 공방에서 대선주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공략하시라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도 이런 자리에서 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내고 있죠. 저희 방에서는 이제 단기 매매 합니다. 하는데 단기 매매는 그냥 간식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재료가 확실하고 좋다 그러면 추천 나가요. 뭐 5% 이상 10% 20%짜리 단기 수익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는 뭐냐면 스윙이에요. 왜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적당히 말 그대로 수익 내는 거예요. 스윙에서 중기인데 지금 스윙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뭐 많이 하기 때문에 계좌의 돈이 빨리 회전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들 있죠. 네. 70%짜리, 80%짜리 수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2%, 3%짜리, 5%짜리 단기 매매 맨날 해보세요. 절대로 이런 수익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이런 수익이 뭐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나요? 짧으면 일주일 이내 끝나고요. 그죠? 네. 길어봤자 요즘에 보름에서 한 달이에요. 한 달도 안 가요.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10월 달에 간 거예요. 11월 달 들어와서는 더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이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남아산업 그거였고 그 다음에 자 보시죠. 대성창투 요거 있었죠. 11월 11일 날 11월 한 10일 넘어서면서부터 이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탄력이 더 좋아져요. 수급이 대성창투를 보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따라 사시면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왜냐면 지금 붕 떠있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한 데 맞으면 여러분들 아파요. 이런 데 사시면 안 돼요. 네. 저희처럼 싸게 사셔야죠. 아까 1700원에 쳐 나갔는데 11월 10일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아침에 시초가에 샀어요. 사자마자 20% 이상 급등합니다. 뭐 당일날도 당일날 17% 급등했고요. 그 다음날 13% 추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목요일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는데 안 내려와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 어디서 사요? 이런 데서 추천 나갔어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관련주로 갑니다. 붕 떠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관련주들이 그 아까 남아산업이나 남아통은 보셨지만 이 선발주자들은 제가 흐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남아산업이 우리 다 팔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근데 미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봤자 수익이 뭐 추가 수익 10%, 20%밖에 안 나요. 더 이상. 근데 이걸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30%, 50%, 70%짜리 수익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것보다 이걸 교체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이따가 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바닥에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요즘에 사자마자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이제 물린 종목을 여러분들 아까 교체를 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방에도 물린 종목 있어요. 네. 저희 방이 이제 초단타 치는 방이 아니라 이제 스윙 중기로 하기 때문에 손절이 없어요. 거의 손절이 없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 이제 회계상 건전한 기업들,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이제 공략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수익이 납니다, 다. 그런데 8월 달에 이제 워낙 그 투매가 좀 시장이 급락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눌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도 물린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교체를 했어요. 그게 뭐냐? 지난주에 이제 하나, 2개 정도 교체를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요겁니다. 밑에 거부터 얘기할까요? 18일인데 지난주 월요일이었겠네, 그죠? 네. 지난주 월요일날 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파버나인 이낙연 써드렸죠? 요걸로 교체하세요 이랬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종목이 뭐 크게 손해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를 뚫으면 52주 신고가였어요. 근데 못 뚫고 약간 버벅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도해버렸어요. 뭐 길게 보면 이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파버나인이 이제 저걸 좀 사들이려고 이걸 잘라버렸어요. 교체. 이걸 교체해서 여기 써있죠. 그죠? 파버나인을 교체합니다. 10월 18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파버나인이죠. 여러분도 다 따라하실 수 있어요. 다 이제 옛날 종목 들고 이제 고생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날이 요 날입니다. 상한가 나오기 하루 전날이에요. 요 날. 매수해서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세력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플러스 4% 올렸다가 뭐 마이너스 4%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세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남아산업하고 남아토건이나 이제 보라티알이 크게 급등했을 때 안 가고 아닌 척하고 있는 게 파버나인이었어요. 처음부터 급등을 했는데 남아산업 상한가 갈 때 얘는 안 가고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까 그 종목을 이걸로 교체해버린 거예요. 보시다시피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사죠, 그죠? 네.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급등합니다. 그 수익을 조금 챙겼어요. 종목 교체 확실하게 됐죠, 그죠? 네. 딱 하루밖에 안 기다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요. 싸죠, 그죠? 네.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저희 방에서는 바닥에서 매수 맥점 있죠? 그 자리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보시죠. 유라테크가 아까 써 있었죠? 이 유라테크는 10월 18일 날 일단 한번 사드렸어요. 유라테크 이낙연 세종시라고 돼 있죠? 이낙연 씨 관련주가 처음에는 이제 인맥주로 시작했다가 인맥주가 학연, 지연, 혈연이 있는데 처음엔 뭐 혈연, 그 다음에 학연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지연으로 갑니다. 지역 그 연고 있죠? 하여튼 그쪽. 그쪽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이제 시작할 때가 돼가지고 요거를 사드렸어요. 10월 18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미랑 매수는 됐다가 이제 22일, 요거는 이제 언제예요?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날 없는 분 한 번 더 사시라고 이제 스윙으로 나가죠, 그죠? 네. 추천해놓고 아침 9시 이전에 삽니다. 저희 방에는 특징이 있어요. 회원들 수익률이 거의 똑같아요. 누구는 뭐 100% 수익이고 누구는 뭐 30% 수익이고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왜요? 거의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회원이 많아도 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또 문자 바로 나가죠. 뭐뭐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라테크로 교체하세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유라테크가 10월 18일이면은 여긴 거예요. 네. 돈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그죠? 네. 그 다음날 한번 추천 나가고, 그리고 요 날입니다. 아침에 여기서 산 거예요. 시초가에서. 9시 이전에 추천한 거 보셨죠, 그죠? 네.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겠죠. 아침에 이게 시초가가 많이 떴느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 시작했어요. 그리고 29.2%까지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했었어요.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죠. 한 방에 다 해결됩니다. 네. 손실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아까 우리도 종목 교체를 했지만, 네. 한 방에 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끝났을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오늘도 약간 살짝 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사시면은 피곤해요. 우리 회원들처럼 이런 자리에서 사야지, 그죠? 수익도 많이 나고 즐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사시면 피곤해요. 지금 살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세력들이 괴롭히니까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목 교체가 나가는 거예요. 신규 회원들도 매수하시고 기존 회원 분들도 두루두루 다 수익 나시게끔 이제 해드린다.
말로만 이제 종목 교체를 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뭐 종목 교체를 하나 해놨는데 뭐 장중에 몇 %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우리 옛날 파버나인처럼 아주 그냥 세력들이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추천 나온 것도 지금 한 12%까지 12% 15% 그 사이까지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이낙연 이제 아무튼 네. 재료가 강한 종목으로 지금 교체를 해놨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뭔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아침에도 한 종목을 또 추천해놓고 또 교체를 또 하나 시켜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 회원분들처럼 종목 교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듯이 그냥 대충 이낙연 관련 주지도 모르고 종목 사놨다가 그냥 수익 나는 방이 아니에요. 보세요. 집요하게 사놨죠, 그죠? 지금도 사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수익을 이낙연 관련주에서 수익을 내면서 다른 걸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시장이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세요. 옛날에는 그 대선주들이 제가 이따 이거 오후에 얘기할 거를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요 대선주들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 날짜 보이시죠? 2010년 2011년도에 갔던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선주나 뭐 기타 급등주 매매 기법 있죠? 그거 한 최소한 10년 된 거예요. 다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대선주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2,000원이에요. 여기는요 2만원이에요. 1년 동안 2만원 갔다고요. 그때는 그냥 한 종목 두 종목 다 사가지고 그냥 어디 병원 가서 그냥 푹 쉬다가 이제 오셔도 됐어요. 해외여행 가시든지 병원에 가서 진짜 무슨 좀 누워 계시다 오셔도 부자 되셨다고요. 그때.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뭐냐면 세력들이 종목을 자꾸 바꿔요.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신규원 이제 제가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그분도 대선주 좀 하시길래 선생님 대선주가 이게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마라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그냥 마라톤이에요. 계속 갔어요. 올라가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 계속 갔습니다. 그 수익 누적 수익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거는 파느니 매매하느니 그냥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지금은 마라톤에서 뭘로 바뀌었냐? 뭐 개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그 뭐예요? 우리 동계올림픽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쇼트트랙,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냐면 세력이 지금은 한 요만큼 올려놓고요, 이 종목을 버려요. 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해되세요? 딴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주자가 있겠죠? 네, 2번도 올라와요. 요만큼 올라오다가 버리고 또 딴 데로 가요.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매매 기법 있죠?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 다 옛날 거예요. 특히 무료로 배우시는 거 있죠? 인터넷에서. 다 옛날 거라고요. 어쩌다가 그 기법이 맞는 게 지금 나와요. 가끔씩. 근데 잘 안 맞아요. 확률이 거의 오발탄 수준이 오발탄. 안 맞는다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시는 거죠. 오히려 정신만 없을 거예요. 뭐야? 이거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잘 사신 거 맞아요. 근데 순서가 한 9번이나 10번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1번이나 2번을 사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9번, 10번일 가능성도 있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올라갈까봐 들고 있었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 더 갈 거야. 더 갈 거였는데 나중에 뚝 떨어진다고요. 수익 한 50% 났는데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날려버리는 수가 생겨요. 많이 바뀌었다고요. 옛날에 이렇게 갔어요. 이건 오후에 자세하게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아산업 보실래요? 남아산업 아까 차트 보셨죠? 뭐예요? 남아산업이 붕 띄워놓고 안 내려오죠?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요. 하루에 3%, 5%, 기분 좋으면 10% 올라가다 말죠.
꼬리 달고 내려오고, 네. 그 다음날 또 가고 막 그래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 어떤 줄 아세요? 개인들이 여기서 못 나가요. 왜요? 조금씩 올라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왜 다 팔았냐면 이 패턴을 알거든요. 이 처음에 이거를 제가 대장주라고 요즘 안 불러요. 선도주라고 그러는데 먼저 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선도. 선발주자죠. 이 선발주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 종목들이 그리고 붕 떠 있어요. 안 내려와요. 그 주가를 조금씩 올려요. 개인들도 거기서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기만 하고 못 나가요. 개인들이. 좋으니까. 네? 맨날 수익이니까. 3% 5%씩. 못 나가는 거예요. 팔았다가도 다시 들어와요. 근데 여기서는 큰 수익이 안 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올라가요. 아니 들었다 놨다가 하고 맨날 단타만 치게 만들고. 근데 실제로 이제 밑에 서 있죠. 밑에 있는 종목들 여기서 이제 남아산업의 상한가 할 때 못 갔던 종목들이 뒤에서 확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해서 버리면서 다른 데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올라오면 또 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끝없이 이제 이렇게 순환매가 나옵니다. 끝없이. 이거를 모르니까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우리 방은 어떻게 해요? 팔아서 어디로 가요? 남아산업 같은 거 팔면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회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파버나인으로. 상한가나 먹고 그 다음날 급등했어요. 대충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까 남아산업 다시 보시죠. 자, 여기에서 80% 수익 내고 팔았어요. 1000만원 갖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이제 80% 수익이 그냥 온전하게 났다고 가정할게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올라올 때 이제 분할 배당하면서 수익을 잘 챙기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네. 얘기를 해보자고요. 80% 수익 났어요. 1800만원이죠. 이걸 챙겨가지고 여기서 안 팔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가요. 이 정도 더 올라가면은요, 뭐 우리가 여기 안 팔고 버티고 있었으면, 안 팔고 그냥 버티고 있었으면 수익이 아마 지금 100%는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18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 돼 있겠네요. 그죠? 수익이 추가적으로 나니까 좋죠? 좋죠.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뒤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여기서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력은 나가고요. 소리 없이 나가고 개인들이 들어와요. 특히 단타쟁이들. 그리고 신용 쓰는 사람들. 대출론, 몰빵, 미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목이 조금만 올라가면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려요. 호가창 다 무너뜨려요. 민폐를 끼치죠. 그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이 10% 20% 수익 더 내자고 이거를 감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대량 거래까지 터져요. 그리고 이제 급등했죠, 그죠? 급등하고 막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끌어안고 100만원, 200만원 수익을 더 내자고 그 위험을 끌어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종목이 남아산업밖에 없으면 팔면 안 되죠. 옛날처럼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면 팔면 안 되죠. 아니 10배 갈 수도 있는데 왜 팔아요? 그죠?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 될 수 있는데 왜 팝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요즘엔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걸 팝니다. 팔고 어디로 가요? 파버나인으로 가는 거예요. 파버나인에서 상한가가 나왔죠? 30%예요. 그 다음날 상한가 나왔으니까 10% 20% 이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20%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20%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충 합하면 50%죠. 그러면 1800만원 갖고 이사를 갔더니 여기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럼 얼마겠어요? 대충 한 900만원이죠. 그러니까 맞죠. 네. 2700만원이네요. 훨씬 낫네요. 이러다가 파버나인에서 만약에 급등이 또 나온다. 50%가 아니라 80에서 한 100%까지 늘어나겠죠? 1800만원이 3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서 돈이 늘어났잖아요. 처음에 한 1000만원 샀는데 1800만원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종목을 줄일 때 압축할 때가 아니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종목을 늘려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여러분들 특히 초보분들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왜냐면 주식 경험이 짧으신 분들이나 경험은 좀 오래되셨지만 시장이 바뀐 거를 이제 아직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틀렸죠? 왜요? 시장이 좋다니까요. 조정 끝났는데 뭐가 시장이 안 좋아요? 종목을 왜 늘려야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종목이 많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종목을 압축한다.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정말 폭락이 들어오고 진짜 해야 될 종목이 없으면 종목을 압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아까 어제 보셨지만 이낙연 관련주를 계속해서 매수하잖아요. 그죠? 네. 종목이 사고 싶은 게 사실은 더 있어요. 회원들이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부족하실까 봐 못 사는 것 뿐이지 더 추천하고 싶어요. 종목을 압축하는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종목이 안 보이니까. 근데 제 눈에는 종목이 너무 많이 보여요. 왜요? 시장이 좋아져서 수급이 막 한쪽으로 쏠리니까 이낙연 씨 테마주로 쏠리니까 살 종목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종목을 오히려 거꾸로 압축하는 게 더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압축하는 게. 현금만 많으면 그냥 다 사버리고 싶어요. 대장주급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압축할 때가 아니라 늘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저도 그래요.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비중 조절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항상 그래요. 지금보다 종목을 조금 더 늘리셔라 얘기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1번이나 2번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간 종목을 사면 상관이 없는데 뭐 7번이나 8번을 사놨다. 그러면 심리가 꼬여요. 왜요? 내게 가장 먼저 안 가고 비중을 막 많이 실어놨는데 한 두세 개만 사놨다고 치자고요. 다른 사람 거 막 상한가 나오고 막 파버나인처럼 상한가 나오고 막 유라테크 아침에 사자마자 막 29% 수익 나는데 내 거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 뒤집어져요. 저 그래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종목 교체하신 분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지금은 종목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왜요? 좋은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끝없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예를 들어 평상시에 한 5개 했다. 5종목 했다. 조금만 더 늘리세요. 그러면 매일 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몰빵해서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수익 나고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세요? 종목을 압축하는 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종목을 조금만 더 늘리세요. 종목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종목이 많으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 종목이 해결 안 되니까 힘들어서 종목을 많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죠? 그것도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장이 폭락이 들어왔어요. 최근처럼. 그럼 반등 나올 때 많은 종목들이 손실 나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왜요? 조정이 오거나 폭락이 들어왔을 때 있죠? 종목이 많은 게 유리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한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세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 30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죠? 조정이 이제 세게 들어오면 한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 종목이나 30종목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다 손해를 입죠. 그죠? 순간적으로 계좌가 종목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죠? 근데 회복할 때 회복이 이제 지수도 회복이 되고 종목도 회복이 되겠죠. 그죠? 그때 한 종목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종목이 바로 회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세 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요. 회복이 이게 반드시 될까요?
늦을 수 있어요. 근데 30종목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그 중에 단 5개, 6개, 7개라도 먼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부터 정리해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계좌를 돌리면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손실 회복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경험해봤어요. 저도 처음에 전문가 참여할 때는 하도 개인들이 막 이런 걸 원하길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게 굳이 뭐 30개라고 이렇게 정형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종목 수가 1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3개, 3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10개 이런 식으로 유리하더라고요. 왜요? 회복되는 게 먼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걸 팔아서 그 패션에 맞고 그 당시에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매수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좌가 돌기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 가지고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더 바닥에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면 심리가 꼬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 조금 많은 사람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요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예, 돌멩이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우리 회원들도 뭐 지금 다 듣고 계신데 돌멩이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한 거 직접 경험을 하셨다잖아요. 종목 개수가 많아도, 네, 그렇죠. 종목 계속 돌리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이 된다고요. 아까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세력이 매집돼 있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세력이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려요. 세력도 물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력이 진짜로 재료를 바꿔서라도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낙연 관련주 중에 원래 이낙연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변신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도 꽤 있어요. 네, 돌멩이님이 또 말씀해 주시네요. 정말 물린 거 올라오고 나머지 올라오는 거 종목들, 네, 수익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신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종목들이 오랜 조정을 끝내고 바닥을 잡고 세력들이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뭐예요? 주가가 폭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종목 수를 압축하는 게 아니라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들이 많아져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지금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조정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관론자들의 말이 달콤하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코덱스 인버스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 베팅 한번 해보세요. 그럴 자신 없으시죠? 그러면 재료가 강하고 패션에 맞는 기업으로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교체하세요.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남아산업 이런 것들 잘 팔아가지고 파버나인 그 다음에 유라테크 이런 것들 어서 매수해요. 바닥에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급등 한 종목을 추천한 게 아니라 급등 할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매매일지 아니죠. 수익을 이렇게 낸 것들 문자라는 거 그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제가 무슨 종목을 추천하고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안 보여드려요. 근데 지금 쭉 보여드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들어오시라고요. 이 좋은 장에 비관론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머뭇머뭇거리시는데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비관론자예요. 그리고 망설이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가장 나쁜 행동하는 게 그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망설이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기 안 하기 때문에 손실 끼치는 건 없어요. 근데 수익 안 나는 게 손실 끼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픈한 거예요. 보시라고. 요즘에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문자 나간 시간 싹 오픈하잖아요. 그죠? 매도했고 매수한 거 그죠? 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낙연 씨 후발주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앞두고 있죠, 그죠?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한 10분 정도만 더 이제 특강해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오후에 또 진행할게요.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낙연 씨 관련주는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오늘 보시면은 이재명 씨 관련주 있죠? 대선주들, 총선주라고 할게요. 총선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와요.
이낙연 시관님들이 꽤 올라오니까 뒤에 에이텍, TN이라는 것들 있죠. 이거 누구예요? 이재명 씨. 2달 전에 좀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장대목 맞았는데 오늘 다 회복을 시켜버렸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총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11월달 다 끝났죠? 그죠? 총선 4월 초죠? 12월, 1, 2월달 요때 총선주들이 대선주들이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말 연초에는 뭐예요? 우린 이재명주도 가지고 있어요. 제마이님. 이낙연 씨 거는 하는 것 같죠? 황교안 씨 것도 있고요. 뭐 홍정욱 씨,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것도 있어요. 상황을 봐서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거 보이면 종목을 더 늘려드릴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네. 상황을 봐가면서 조절을 하거든요. 총선주는 여러분들 사라지지 않는 재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총선은 치르거든요. 그죠? 모든 이제 관심은 그쪽에 쏠리게 되겠죠. 제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 파버나인 보셨죠? 네. 유라테크도 보셨고요. 이런 자리에서 추천이 나가니까 사시자마자 30% 50%짜리 수익들이 바로바로 나실 겁니다. 단기 매매 백날 해보세요. 네. 개인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절대로 단기 매매에서 이 수익이 혼자서 안 나세요. 따라해도 잘 못 나시는 분들 많죠. 특히 직장인분들 바쁘시니까. 저희는 직장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 80% 된다 그랬죠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문자 보여드렸잖아요. 문자를 보시면 왜 직장인이 많은지 알 수 있다고요. 한번 보세요. 문자 나간 시간이 언제예요? 9시 이전이죠? 한 10분 전에, 그죠? 왜 이럴까요? 직장인분들 편안하게 매수하시고 편안하게 수익 내시라고. 장중에 나갈 때도 있죠? 보라TR 11월 14일 15일 나눠서 쭉 팔았는데 매도 사인이 딱 나가고 나서 종목이 바로 급락하느냐? 아니요. 붕 떠 있어요. 떠 있다고요. 수익이 30% 50%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분명히 급등할 때 고점 부근에서 파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매도 사인 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치고 나갈 때 그때 매도 사인 드려요. 충분히 팔으라고. 저희 회원 되게 많으신데 직장인분도 그 중에 되게 많으시고요. 직장인 80%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 한 5년? 네, 5년 넘게 직장인 회원이 저한테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뭐냐면 문자 받고 못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요. 오히려 고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잘 팔았다고. 이상선님 네, 회원으로 오셨어요? 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여기 방송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네. 어서오세요. 네. 직장인분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편안하다고 연락이 오지. 직장인분들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죠, 그죠? 우리 회원들. 네. 네. 방송을 못 듣는 회원분들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니까. 왜요? 고점 찍고 떨어질 때 파는 게 아니라 충분히 올라가 있을 때, 올라갈 때 그때 매도 사인 내려요. 매도 사인 나가고 나면 옆으로 쭉 붕 떠 있어요. 편안하게 파시고 편안하게 수익 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혼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밖에 계시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종목이면 종목, 그 다음에 시황이면 시황 자신 있고요. 단기, 스윙, 중기, 장기 다 자신 있습니다. 대형주, 개별주, 테마주 다 자신 있어요. 대형주도 보시면 제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테마주만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요번에 추천을 해놨어요. 자, 요거까지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여기는 테마주만 하나봐? 아니요.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되거든요.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주도주라고. 삼성전자, 우선주, 대형주인데 여기에서 추천 나왔습니다. 문자 보이시죠? 8월 말일날 이것도 직장인들 다 사시라고 9시 이전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36,000원 정도에서 샀어요. 바닥이에요. 최저점. 44,000원 찍었죠? 수익이 20%가 넘었었어요. 지금도 20% 정도 되고요. 이거 왜 샀을까요?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다 그랬죠. 그죠? 왜 좋냐면 지수가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개별 테마주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개별 테마주만 하면 안 되고 지수 우량주, 지수 주도주도 꼭 포트에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육식하고 채식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야 몸이 건강해지니까요. 그죠? 그걸 같이 사놨어요. 우리 회원들 우리 회원들이 이제 이 종목을 굉장히 많이 사오셨고 수익률도 거의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요. 매도사에 안 나갔고 매수한 가격이 동일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테마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투자 자금의 일부는 이런 것들도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게 수익이 나서 기뻐요. 왜요? 소외를 안 나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 수익 안 나시는 거 아시죠? 희한하게 안 나요. 왜? 대형주만 가니까. 근데 우리 방은 지수가 올라갈 때도 수익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딱 눕히는 순간 이런 종목들, 이런 주도주들은 잠깐 쉬겠죠. 그때 뭐가 가요? 개별 테마주들이 밑에서 천천히 올라오다가 주도주들이 쉴 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양쪽 다 균형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수익이 지금 골고루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소미아 문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미중 무역 협상 서명만 1단계 합의 잘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사라진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가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으셔야 되는데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왜요? 종목이 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겠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보유 종목들 다 1대1로 다 상담해 드리고 본인들께서 원하시면 나 이 종목은 파기 싫다 리딩해 드립니다. 본인이 팔고 싶으신데 제가 보기에 좋다. 제가 팔지 마시라고 그러고 리딩해 드립니다. 손실이 많아서 반등 나올 때 팔고 싶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해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상승장에 소외당하지 않고 빠른 종목으로 그죠? 급등주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얘기해드렸지만 대형주는 일부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개별주 그죠? 네. 급등 테마주로 지금 이제 공략을 하고 있고 이쪽 비중이 아주 많아요. 개별주를 많이 하고 대형주는 조금씩 이렇게 붙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 들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스윙입니다. 스윙을 하기 때문에 뭐 손절도 없고요. 네, 이렇다면 손절도 없고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종목들 갖고 들어오시면 교체를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네, 상담 받으시고 같이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랑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10시 반이 됐는데 저도 이제 우리 회원들 급등하는 종목들 좀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오후 방송 때 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 대선주 얘기를 쭉 했는데 대선주 과거에 급등했던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쭉 보여드리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쭉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들어왔었던 수많은 기법 강의들하고 얼마나 다른지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뭘 준비했냐면 보세요. 이런 걸 준비해놨어요. 보이세요? 제 개인 폴더 안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대선주들이 겨울에 어떻게 급등하는지 그죠? 네, 쫙 지금 차트를 다 만들어놨어요. 이따가 오후에 한번 제가 쭉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 방송 2시부터 진행할 테니까요. 네, 2시부터 네, 들어오시면 이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회원가입 오늘 바로 하실 분들은 네, 뭐 가입하시면 바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 그쪽 사이트에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고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전 방송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 이따 오후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 방송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후에 뵐게요.